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심볼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대된다고. 그쵸. 기대는 되죠.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심리가 뭘까? 궁금해서 저도 이 페르소나 리딩 하는데 쓰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연구 대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임상 작업 중입니다. 글쎄요.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심볼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성, 별자리만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보고 행성, 별자리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교재에서 몇 다시 몇 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교재에서 쉽게 카드 그거 찾는 법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써보셨나요? 몇 다시 몇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빨리 찾아지지 않던가요?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름 이제 해드렸는데 효과 만점이라고? 그쵸. 네. 특허 내야겠다고요? 완전 좋았다고? 반응이 뜨겁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특허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예측 리딩의 한계인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지난번 그 오쇼젠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축구 예측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3차전까지 다 맞췄다 그랬잖아요. 4차전에서 틀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들 세계 최강 브라질인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너무 카드를 믿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참패했죠.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한국이 그 축구 경기 하는 것만 리딩하는데 그날은 또 일본하고 같은 그 새벽 시간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본 것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은 맞췄는데 한국을 틀렸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제 오늘 그거 분석한 것까지 이제 강의 자료를 넣어봤는데 궁금하시죠? 강의 자료 업그레이드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나름. 왜 이렇게 재미있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강의 자료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내가 죽고 나도 남는 건 강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 그런 뭐랄까 유작을 남기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강의 자료를 만드는지 아무튼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심볼론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르노르망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랑 따블로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의외로 그랑 따블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르노르망 카드를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또 36장 다 펼쳐서 리딩하는 게 아마 쉽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심볼론 카드는 페르소나를 리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페르소나 좀 상세히 알려드리고 당장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부터 페르소나 리딩하는 걸로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도 지금 이제 페르소나 리딩을 계속 임상 테스트를 해오고 있는 와중인데 생각보다 잘 맞아요, 선생님. 정말 이 사람 이랬던 거구나 하는 그 심리가 훅 드러나는데 어떨 때는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래서 주변에 궁금한 분들 제가 겪었던 그런 일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리딩을 해보세요. 심리 상태가 쫙 드러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페르소나 리딩법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 검사. 우리 선생님들 숙제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진짜 숙제 검사하는데 강사 신납니다. 신나! 막 이러면서. 네, 우리 지난 시간의 숙제는 매일 카드를 뽑고 데일리 리딩을 해보세요 하는 게 숙제였죠. 자, 심플하게 한 장으로 하실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 하신 걸 볼까요? 메이저 7번 파트너 카드가 나왔네요. 몸은 쉬고 싶은 휴무인데 긴장거리가 보여서 이럴 때 남편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날이다. 이렇게 리딩을 하셨네요. 그쵸.
근데 참고로 우리 신랑은 집에 있어도 안 도와줘갖고 있으나마나 우리 신랑이 듣는 건 아니겠죠? 네, 자, 2장으로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파트너 카드가 또 나왔어요. 자, 아침에 너무 아파서 남편님에게 짜증을 살짝 내었는데 미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해서 장 보러 가자고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나누면서 토닥토닥 해주었네요.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기운을 내어 일어나 보자 싶어서 데리러 가서 함께 장 봐서 따뜻한 저녁을 보냈어요. 선생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혹시 코로나 걸리셨나요? 이 코로나 후유증 장난 아닌데 선생님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아, 지난주 아파서 못했더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그쵸 선생님. 재수강생 분들이 유난히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인정.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라 데일리 숙제하는 리딩법만 알려드렸는데 와 놀랍게도 데일리 말고도 다양한 배열법을 하셔갖고 오늘 그냥 바로 다양한 배열법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하여튼 대단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아 코로나는 아니시라고요?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진짜 코로나는 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후유증이 진짜, 참고로 목소리 같은 경우에 제가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2달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네, 1달 갖고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1달 안에 또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나이 드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보아요. 자, 그리고 시간순 배열법으로 하신 분도 계셨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봅니다. 시간순 배열법.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름달 영향을 받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 달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아이고 채팅창에 우리 선생님 제 주변에 가볍게 다 지나가던데 그쵸. 제가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제가 후유증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예전에 백신 맞았을 때도 선생님 저 후유증 되게 심했거든요. 2주간 머리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걸리니까 이건 더 무섭네요. 이게 또 집안 내력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제 여동생이 코로나 걸렸는데 격리 기간 다 끝나고 3주인가 4주째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안 내력도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나긴 납니다. 선생님 3개월 앓고 나니까 괜찮으시다고요? 헐. 그렇구나.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면역력이 떨어져도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보름달 영향 받는 게 선생님 계절이라서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선생님의 리딩. 자, 우리 선생님 또 친절하게도 각 카드에 이렇게 핵심 키워드까지 써주시는 센스쟁이. 자, 운명의 여신 모이라죠. 운명을 수용한다. 운명의 힘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도 피곤하고 낮인데 벌써 지치고 식후에 식곤증 증상도 보이며 자꾸 눕고만 싶어진다. 나이살로 생긴 성인병인지 보름달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친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치시는.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살짝 요즘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나이 들어가니 뭐라도 다 걸리네요. 자, 그 다음 중재자. 중재하는 역할. 해당 계절의 끝. 이렇게요.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이 환경 적응을 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보름달이 되면서 평소보다 예민하고 힘이 붙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다. 일관성 있죠. 지친다. 힘들다. 자, 마지막 카드 설교자네요. 믿음, 내면의 치료사, 통찰력. 힘들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심신을 좀 돌보고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이 시기가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좋아지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일리 배열법이죠. 4장으로 이 방법은 워낙에 많이 해서 제 수강생들은 거의
수강하는 내내 이 배열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테마, 힌트,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4장으로 가는 거죠. 자, 봅니다. 엄마가 주문하고 싶어하는 흑염소가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흑염소 뭐 엑기스 이런 거겠죠? 설마 염소 매 하는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실 테고. 자, 테마 영혼의 정원이네요. 신데렐라 증후군, 허황된 꿈을 꿈, 매사에 수동적인 요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요. 친구분이 작년에 딸이 사준 흑염소를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자랑한 뒤로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주문을 했다. 와, 선생님 흑염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와, 선생님 능력자시다. 와. 근데 선생님 저거 먹고 나면 진짜 아, 그 유명한 한의사님이 하시는 흑염소 엑기스? 아, 그렇구나. 선생님 먹어보고 괜찮으면 저한테도 좀 결과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38만 원? 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거의 보약 한 제 값이네요. 와.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든 저도 먹고 이제 혹시나 좋아질지 모르니까 비싸도 한번 먹어볼까 싶네요. 어쨌든 선생님 효과 있는지 나중에 꼭 후기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자, 힌트는 배우죠. 역할, 자기묘사, 꾸며진, 정체성 이렇게 키워드 써주시고 효능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하나밖에 없는 딸 노릇을 해야 나도 편하고 엄마도 안심할 것이다. 그쵸? 사달라고 하시면 사드려야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전반부 후퇴 카드네요. 증명 불가, 비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두고 봄. 기운이 많이 없어 하셔서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니 드셔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요. 그냥 드시겠다고 하면 뭐든 뭐든 도와드려야죠. 자, 후반부 성배의 질문이죠. 근본 원인, 집단 무의식,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깨달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시대마다 대세라는 것이 있고 또래 집단의 공유물이 힘을 발휘하는 데다가 우리 엄마같이 팔랑귀 분들은 플라시보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져본다. 선생님 흑염소 분명히 효과 있을 겁니다. 네,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또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 사주신 건데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